혹시 화장품 고를 때 매장에서 직접 발라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미 기술을 우리가 뷰티 제품을 경험하고 또 구매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뷰티 산업의 정말 놀라운 디지털 대변신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요즘 화장품 어디서 가장 많이 사세요? 백화점인가요? 아니면 집 앞에 있는 로드숍? 아마 많은 분들의 대답이 불과 몇 년 전이랑은 확 달라졌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온라인몰이나 생생한 라이브 커머스,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링크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이제 매장에 직접 가는 건 여러 선택지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된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요, 하나의 아주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 혁명이 뷰티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뷰티 산업의 디지털 빅뱅. 이 변화는요, 정말 거대한 빅뱅 같아요. 지금 뷰티 산업에서 딱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자, 두 번째 섹션. 디지털 전환은 왜 중요한가?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디지털 전환이 지금 뷰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걸까요? 그 핵심 동력이 뭘까요? 이 엄청난 변화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의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 대신에 해시태그 내돈내산 리뷰를 더 믿고 인플루언서 영상을 보면서 구매를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AI나 증강현실 AR 같은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 있고요. 이 둘이 딱 만나면서 지금의 뷰티 혁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새로운 뷰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기술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새로운 뷰티 테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이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개인화입니다. 더는 모두에게 똑같은 제품을 파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내 피부톤, 내 고민에 딱 맞는 제품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요즘 뷰티 브랜드들이 그토록 쫓고 있는 성배 같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AI 기반 도구들이 이제 우리 얼굴 사진 딱 한 장만으로 이렇게나 많은 피부 고민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정확하게요. 눈에 보이는 홍조는 물론이고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주름까지 다 잡아내죠. 이 과정은 또 놀랄 만큼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AI는 제 피부 상태뿐만 아니라 나이, 심지어 제가 사는 동네의 날씨 데이터까지 싹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딱 제안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힘은 우리 소비자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로레알 같은 거대 기업들은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시즌 트렌드를 예측하고요. 어떤 제품 조합이 대박을 터뜨릴지 미리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봅니다. 더 이상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비즈니스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개인화가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주는 기술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기술은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바로 매장에 가지 않고도 내 얼굴에 립스틱을 발라볼 수 있게 해주는 증강현실 AR입니다. 무려 2배.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일부 매장에서 AR 스마트 미러를 들여놓은 후에 기록한 고객 구매액 증가율이에요. 이건 그냥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명백한 증거죠. 바로 이런 게 옴니채널 경험의 핵심입니다. 매장에 가서 스마트 미러로 피부 진단을 받고 집에 와서는 앱으로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몇 주 뒤에는 온라인몰에서 추천받았던 제품을 재구매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처럼 매끄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자,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디지털 혁신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K-뷰티입니다. K-뷰티는요. 디지털을 그냥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할 만큼 정말 잘 움직여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순식간에 수만 개 제품이 팔려나가고 앱으로 내 피부를 진단받아서 다음 달 구닥박스를 내게 맞춤으로 받는 일이 이미 현실이 됐잖아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K-뷰티는 더 이상 제품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피부 진단부터 맞춤 추천, 그리고 재구매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디지털 뷰티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뷰티 전문가. 그렇다면 이 기술의 시대에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의 뷰티 전문가에게는 어떤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게 될까요? 미래의 뷰티 전문가에게는 세 가지 새로운 무기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AI와 AR 같은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술 이해력.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서비스 디자인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소중하고 투명하게 다루는 윤리적 감수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제품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제품을 움직이는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의 전문성이 제품 지식과 메이크업 기술에 있었다면 이제 미래의 전문성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디지털 경험을 설계하고 심지어 기술 윤리까지 고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얼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이 새로운 뷰티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 다들 되셨나요? 혹시 화장품 가게에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제쯤이세요?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화장품을 고르고 사고 심지어 사용하는 방식까지 정말 완전히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뷰티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디지털 혁명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요즘 화장품 어디서 가장 많이 사세요? 스마트폰 앱? 아니면 어떤 인플루언서가 추천해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아마 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대답이 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처럼 물론 오프라인 매장이나 백화점도 가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속 온라인몰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소비 방식이 확 바뀌어버린 이유, 그 중심에는 딱 하나의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다시 말해 뷰티 산업 전체를 새로 짜고 있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자, 그럼 이 뷰티 업계의 디지털 빅뱅,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우리가 흔히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그냥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비즈니스를 굴리는 방식부터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까지 그 모든 걸 디지털 기술로 뿌리부터 바꾸는 걸 의미하거든요. 뭐랄까, 회사의 뼈대 자체를 디지털로 다시 설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뷰티 산업이 이 디지털 전환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이 변화를 이끄는 아주 거대한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요즘엔 제품 설명서 빼곡하게 읽는 것보다 소셜미디어나 다른 사람들 리뷰 영상을 보고 더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술의 진화입니다. 인공지능 AI나 증강현실 AR,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이제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새로운 뷰티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볼게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개인 맞춤화입니다. 이제 모두에게 똑같은 제품을 추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내 얼굴 사진 한 장 딱 찍었을 뿐인데 AI가 홍조, 주름, 모공은 물론이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색소 침착이나 피부톤의 미세한 불균형까지 싹 다 분석해내는 거예요. 퍼펙트 코프나 리비브 같은 회사들이 이걸 이미 현실로 만들었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분석에다가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심지어 내가 사는 동네의 환경 데이터까지 싹 다 합쳐서 제품을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딱 나를 위한 거네 하는 그런 강력한 개인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핵심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증강현실 AR인데요. 이 AR 기술 덕분에 우리가 굳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제품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상 경험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세포라나 로레알 같은 브랜드들이 이미 스마트폰 앱으로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심지어 새로운 헤어 컬러까지 가상으로 한번 입혀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실패할 걱정 없이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요, 이 AR 스마트 미러를 들여놓고 나서 고객 한 명당 쓰는 돈이 무려 2배 이상 늘었다는 보고까지 있을 정도라니까요. 사업적으로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경험이랑 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아주 매끄럽게 하나로 쫙 묶어주는 전략을 우리가 옴니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어디에 있든 뭘 하든 끊김없이 일관된 경험을 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 옴니채널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매장에 가서 스마트 미러로 피부 진단을 싹 받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편하게 앱으로 그 결과를 다시 보는 거죠. 아, 이런 제품을 추천해줬었지?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해지면 그냥 브랜드 온라인몰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재구매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흐름 아닌가요? 이런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K뷰티입니다. K뷰티가 이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판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K뷰티 브랜드들은요,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모바일에 딱 맞는 컨텐츠는 기본이고요. 라이브 커머스로 실시간으로 막 소통하잖아요. 소셜미디어는 또 얼마나 공격적으로 써요? 앱이나 스마트 기기를 뷰티 루틴에 연결하는 것도 엄청 빠르고요. 이 모든 게 결국 고객이랑 더 가까워지려는 핵심 전략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K뷰티 전략의 핵심이요.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예 디지털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는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과 계속 관계를 맺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판에서 앞으로 뷰티 전문가들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미래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디지털 툴킷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술 이해 능력이에요. AI나 AR 같은 도구를 쓸 줄 알고 그 결과를 해석할 줄 알아야죠. 둘째, 서비스 디자인 관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고객 경험을 설계할 줄 아는 비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윤리적인 마인드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거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나 이미지 권한 같은 민감한 부분들을 아주 신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뷰티는 더 이상 그냥 선반 위에 놓인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뷰티는 데이터, 경험, 그리고 나만을 위한 개인화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제 여러분의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니에요. 분석되고 활용되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새로운 시대의 클로즈업에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 K뷰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아마 귀여운 포장, 가성비 좋은 가격, 그리고 그 유명한 10단계 스킨케어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K뷰티의 과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키워드가 K뷰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K뷰티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열광했던 그 복잡한 10단계 스킨케어, 이제는 AI가 딱 진단해주고요. 알록달록 귀여운 포장? 아니죠,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 포뮬러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만 쫓던 것에서 이젠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의 뭐 기술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BBC 같은 진짜 세계적인 언론에서도 K뷰티를 더 이상 그냥 SNS에서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중요한 수출 엔진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엔진의 심장, 그 중심에 바로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AI가 도대체 K뷰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 변화 3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변화,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전처럼 그냥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방법은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스마트폰 꺼내서 셀카 한 장 딱 찍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바로 AI가 제 얼굴을 쫙 스캔해서 모공이 어떻고 주름은 어떻고 색소 침창을 어느 정도인지 이걸 다 점수로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 피부엔 바로 이겁니다 하고 제품까지 딱딱 추천해 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진짜 엄청난 게 나옵니다. 바로 주문형 제조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추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AI가 제 피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예 저만을 위한 화장품 레시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스마트 팩토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저한테만 보내주는 거죠. 와,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초개인화 전략이 진짜 똑똑한 게 고객이랑 회사 둘 다한테 좋은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와, 이번 진짜 나를 위해 만들어준 거네 하는 특별한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브랜드를 계속 찾게 되겠죠. 그리고 회사는 뭘 얻을까요?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엄청난 자산, 바로 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아, 이런 피부 타입에는 이 성분이 잘 먹히는구나 하는 귀한 정보가 쌓이는 거죠. 이 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다음엔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뭐냐면 K뷰티가 이제 물건만 파는 장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 뭘 파냐? 바로 기술과 서비스가 합쳐진 경험을 파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그냥 화장품 상자 하나 덜렁 팔았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서비스 패키지를 파는 거죠. 예를 들면 매장에 가서 AI로 피부 진단을 딱 받아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온라인으로 상담도 받고요. 집에서는 또 LED 마스크 같은 기계로 관리하고 추천받은 제품을 바르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전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냥 크림 하나 파는 거랑은.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냐 궁금하시죠? 숫자가 딱 보여줍니다. 이런 AI 진단 서비스를 도입한 매장들 매출이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수십 %, 많게는 몇 배까지 껑충 뛰었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소비자들이 이런 기술을 접목한 경험에 얼마나 지갑을 여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하고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K뷰티 기술 기업들이 그 유명한 세계 최대 IT 박람회 있잖아요. CES. 거기서 혁신상을 막 휩쓸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술력 자체를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K뷰티가 이제 화장품을 파는 걸 넘어서 아예 기술 플랫폼 자체를 수출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K뷰티라는 건물에 보이지 않는 기동, 그 기초를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생산과 신뢰,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죠. AI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신제품 하나 만드는데 몇 달은 촉히 걸렸거든요. 이젠 단 몇 주면 뚝딱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품질 관리예요. 예전엔 불량이 나면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뒷수습하게 바빴잖아요. 이젠 AI가 데이터를 쫙 보고 여기서 불량 날 것 같은데 하고 미리 알려주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속도와 안정성, 해외 바이어들 입장에선 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진짜 믿을만 하구나 하고 도장을 꽝 찍게 되는 거죠. 근데 K뷰티가 워낙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골치 아픈 문제도 생겼어요. 바로 짝퉁이죠. 온라인에 가짜 제품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AI가 맹활약을 합니다. 바로 브랜드의 명예를 지키는 디지털 경찰로 변신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AI 시스템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전 세계 인터넷 쇼핑몰이랑 SNS를 싹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짜 제품 판매하는 글을 발견하면 바로 찾아내서 신고하고 차단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가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덕분에 K뷰티는 정품, 믿을 수 있어 하는 중요한 신뢰가 지켜지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초개인화, 제품이 아닌 경험을 파는 스마트 경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뢰를 쌓는 것까지. AI는 정말 K뷰티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또 K뷰티에 관심 있는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결국 AI가 K뷰티에 달아준 새로운 날개는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고객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는 정밀성, 화장품을 넘어 기술 시스템 전체를 파는 확장성, 그리고 짝퉁을 막아내며 브랜드를 지키는 신뢰성,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한테도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냥 AI 좋다더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지 아는 실용적인 기술 이해가 이제 기본이 됐고요. 쏟아지는 데이터를 보고 아, 고객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하고 읽어내는 능력, 이것도 정말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만 안다고 다가 아니겠죠? 고객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지킬지, 다른 나라 문화는 어떻게 존중할지, 이런 고민까지 할 수 있어야 진짜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갈까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AI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전문성, K뷰티만의 그 강점을 전 세계에 훨씬 더 크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스피커나 증폭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AI를 도입했냐 하는 속도 경쟁이 아닐 거예요. 진짜 승부처는 누가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AI의 막강한 능력과 가장 기가 막히게 합쳐내느냐, 바로 이 지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K뷰티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귀여운 패키지? 아니면 그 유명한 10단계 스킨케어?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바로 그 K뷰티의 성공 공식에 요즘 아주 강력한 새 성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바로 AI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맞아요. K뷰티 성공 키워드가 재미있는 포장, 10단계 루틴, 그리고 착한 가격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것에 더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딱 장착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 AI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K뷰티의 새로운 심장인 셈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요즘 나오는 글로벌 리포트들을 보면 K뷰티가 더 이상 그냥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가 아니라고 해요. 이제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수출 산업,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 파워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바로 기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AI가 어떻게 K뷰티의 판도를 가꾸고 있는지 그 첫 번째 핵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말 그대로 오직 나만을 위한 뷰티인 거죠. 이게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셀카 한 장 딱 찍잖아요? 그럼 AI가 제 얼굴에 있는 모공, 주름, 색소 침착 같은 것까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당신한테는 이게 딱 맞겠네요 하면서 맞춤형 폼웨어를 추천해주고 심지어 주문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가는 시기예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문구가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많이 만들어서 파는 시대에서 이제는 나 한 사람에게 딱 맞게 만들어주는 시대로 이 전략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생겨요. 첫째는 고객 입장에서 이건 진짜 나만을 위한 거네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니까 당연히 충성도가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둘째, 기업은 이런 피부에는 이런 성분이 먹히는구나 하는 데이터를 계속 쌓을 수 있어요. 이 데이터로 AI를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변화가 따라오더라고요. 바로 제품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합친 융합 서비스로 넘어가는 거죠. K뷰티는 이제 세럼 하나, 크림 하나 이렇게 단일 제품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립스틱 하나 팔고 끝이었다면 이제는 그 제품이 훨씬 더 큰 서비스 패키지의 한 조각이 된 거예요. 아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서비스 패키지라는 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일단 AI로 피부나 두피 상태를 진단해주고요. 전문가 상담도 붙여줘요. 그리고 집에서 쓸 수 있는 뷰티 기기, 거기에 딱 맞는 제품들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묶여있는 거죠. 실제로요, 이런 AI 진단이랑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 매장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관련 제품 매출이 적게는 수십 %에서 많게는 정말 수백 %까지 뛰었다는 사례도 있어요.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K뷰티의 이런 기술력이 이제는 CS 같은 세계적인 IT 행사에서 혁신상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뷰티 회사가 IT상을 받는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 유통업체나 파트너들이 저기 뭐지? 하면서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그림이 그 변화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K뷰티는 더 이상 그냥 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AI 진단 솔루션, 서비스 모델 그 자체를 통째로 수출하는 플랫폼이자 서비스 수출 기업으로 완전히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인데요. 이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K뷰티 산업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스마트 팩토리예요. 공장에서 AI가 생산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이거 곧 불량 나겠는데 하고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원료 배합도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고요. 결국 어때요?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AI 기반의 브랜드 보호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온라인 쇼핑몰이랑 소셜미디어를 24시간 내내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제품, 소위 짝퉁을 파는 게시물을 딱 찾아내서 차단하는 아주 든든한 디지털 경비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I는 여러분이 스마트폰 앱에서 보는 화려한 맞춤 추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이 진짜 정품이라는 믿음까지 K뷰티 경험의 처음과 끝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부 다 받쳐주고 있는 셈이에요. 자, 지금까지 AI가 K뷰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새로운 AI 시대에 K뷰티 전문가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I는 K뷰티에 세 가지 새로운 힘을 줬습니다. 첫째,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하게 다가가는 힘. 둘째, 제품을 넘어서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뻗어나가는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품질과 신뢰를 지켜내는 단단한 힘. 이 세 가지죠. 이런 강력한 힘을 제대로 쓰려면 미래의 전문가들한테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할 거예요. AI 같은 디지털 도구를 직접 다룰 줄 아는 기술적인 감각,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의미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AI 윤리의식까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AI가 우리 K뷰티 전문가들의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문성이나 K뷰티만의 장점을 전 세계에 훨씬 더 크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스피커나 증폭기 같은 역할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도 빨리 AI 도입해야 해, 이런 속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전문성과 이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섞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